전국의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재난지원금이 불러온 단기 부양 효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입니다. 보다 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네, 지금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어떤지 또 필요한 경제 지원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또 박연미 경제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연미 평론가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네,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쓰기 시작했는데요. 네. 뭐 사용처도 넓고 네. 꽤 편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네. 제가 재래시장을 가보니까 식당 같은 경우 손님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좀 효과가 좀 확실히 있는 거 아닐까요? 있어요. 네. 확실히 있고 이 동네 상권에서는 특히 미장원 같은 곳들이 붐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동안 소비를 미뤄왔던 특히 가정주부들이 이 석 달이라는 시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미장원 가시면 적어도 몇만 원 쓰시게 된단 말이죠. 네. 경기 상황 어려울 때 가서 머리하고 이러기 어려운데 재난지원금이 확실히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된다는 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 추문갑 예, 예. 본부장님도 받으셨습니까? 혹시 기부하시지? 저는 사실은 기부를 했습니다. 아, 저희들이 그 지난 5월 6일 날 예. 그 중소기업계에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자. 왜 그러냐면 그 코로나 피해가 없는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다소 여유가 있는 분들이 좀 기부를 하면 앞으로 이제 코로나 지원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될 거고 지금 당장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개방형 경제다 보니까 외국이 끝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대책을 위해서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기부를 하게 되면 네. 고용보험기금에 적립이 돼서 중소기업 일자리 안정자금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네, 뭐 기부하는 것도 좋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직접 소비하는 것도 괜찮을 텐데 예, 예. 좀 더 큰 뜻에서 기부를 결정하셨군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 지급 초기에 일부 논란들도 있었습니다. 뭐 일부 상점에서는 뭐 이 재난지원금으로 결제를 한다 하면 네. 뭐 결제를 거부한다거나 또 웃돈을 요구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죠.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아마 많지는 않았을 거고요. 뭐 일부에 한정된 건데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이 얘기는 저도 좀 들었습니다. 예. 이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 소비이다 보니까 아마도 그 안에 못 쓰면은 소비자가 약간 그 마음을 졸이게 되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한 걸로 보이는데 많이 개선됐다고 하고요. 현장에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웃돈을 얹어 받는다 이거 SNS에 소문 잘못 나면 장사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예. 아마 그런 분들은 많이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재난지원금이 예. 여튼 굉장히 그 자영업자들 관심이 많은데 현재 뭐 60% 이상을 받은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추은보 부장 예, 같은 예. 경우는 기부를 했지만 그래도 예. 많은 분들이 받았으니까 이게 예. 대략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네. 60%가 네. 이제 고작 뭐 일주일 정도 네.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60%가 넘게 이렇게 신청이 많이 됐다고 보면 국민들 삶이 어려운 거 아니냐. 그 이양받은 거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처를 놓고는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소상공인의 그 살리겠다는 근본 취지와는 좀 다른 곳,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이케아라든지 뭐 이런 외국계의 네. 대형 유통업체 혹은 그 우리가 뭐 별다방 이렇게 부르는 대형 커피 체인 혹은 대형 통신사의 단말기 구입, 통신비 지급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고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 용처를 하나하나 너무 디테일하게 구별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이 고용 유발 효과를 생각하는 게 더 먼저인 시점 같아요. 예컨대 오프라인의 유통 공룡이다 하는 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것들도 보면 사실 5년 사이에 그 매출 규모는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쪽에서 지금 우리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나눠드리고 이걸 가급적 석 달 안에 써주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동네 상권에서 사람 고용하고 있는 가게들이 사람 내보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오프라인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청소하시는 어머님들, 캐셔들,
단기 아르바이트들, 주차 관리하는 분들 많이 내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데에서 유발되는 그 접근하기 쉬운 일자리들이 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기 가서 써도 돌고 돌아서 저분들이 여행도 가시고 회식도 하시고 이렇게 돈이 도는 효과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통업체하고 또 역차별 논란이 있어요. 해서 이런 것들은 풀면 다 풀던지 대형 유통업체는 묶으면 다 묶던지 이 역차별 논란은 나오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용처에 대한 논란이 아무래도 커지다 보니까 정부가 좀 이걸 조정하는 작업을 논의하고 있다고요. 이제 사실은 이 돈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 아닙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을 하는데, 근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일부의 일탈 행위인 것 같고요. 제 주위에 마트라든지 음식점들 가보면 실제 매출이 많이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세세하게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이 자발적으로 이 재난지원금이 왜 만들어졌는지 여기 이 취지에 공감을 하고 동네 상권 살리는데 우선적으로 좀 소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또 새로운 얘기는 뭐 예를 들면 GS25라든지 CU에서 그동안 팔리는 것보다는 조금 비싼 품목들, 고가 네. 제품들이 좀 많이 팔린다 그래요. 물론 이게 재난지원금만을 따로 뽑은 통계는 아닙니다만 그 통계를 좀 내봤더니 예. 고기 아니면 와인 이런 품목들이 좀 많이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인, 양주, 고가 상품이라고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소비를 좀 미뤄왔던 품목의 소비가 유발된다는 건 어느 정도 주머니 사정이 좀 나아졌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그 딜로이트라고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가 전 세계 13개 나라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소비는 지연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했어요. 이게 비소비재 지출에 지갑에 남아있는 그 비율을 계산한 그런 서베이 조사 결과였는데 여기서 보면은 저런 와인이나 이런 것들은 비필수재 지출이란 비필수재. 말이죠. 그런데 저런 곳으로 돈이 간다는 건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다.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났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네. 뭐 골프용품, 캠핑용품 같은 스포츠용품들도 이제 많이 팔렸다 그래요. 아무래도 좀 꽁돈이 생기니까 그동안 못 샀던 돈을 쓰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도 역시 뭐 다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조금 비싼 걸 산다 하더라도 뭐 마찬가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뭐 그런 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1월 20일 날 코로나가 발발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치제품을 파는 분들은 더 어려움을 사실은 겪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생필품은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저희 중소기업계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살리는데 이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게 그 지지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좀 시장의 활력을 찾은 듯하지만 여전히 이제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부터 2차 소상공인 대출이 이제 은행에서 접수를 받기 시작했죠. 지금 10조 원의 재원을 가지고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그리고 이자는 1차 대출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3%에서 4% 정도 되니까 1차 대출이 우리가 1.5%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그때보다 이자는 좀 비싸졌고 그리고 보증료도 1차 때는 안 물었는데 보증료도 물게 돼서 조건은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 조금 더 조건은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해서 1차 대출 때는 TV 뉴스를 통해서도 밤새 은행 앞에서 그러니까요. 텐트 치고 잤다. 이런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이번에는 한산했습니다. 이미 앞서서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줄어든 면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급전 대출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뭐 받으시기도 했겠고 조건이 당시보다 이자는 올라가고 한도는 줄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굳이 내가 1,000만 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줄까지 설 필요가 있겠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1차에 대한 그 상대적인 박탈감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에 보통 주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조건 같은 것들이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 아이, 나는 대출 안 받겠다 이런 분들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만 이자만 따지면 1차에 비해서 배가 된 것 같아요. 1차는 1.5%였잖아요. 지금은 3 내지 4%에 저기 이제 보증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0.9%가 추가가 됩니다. 상당히 부담되지 않을까요? 금리를 저렇게 좀 올렸죠?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일부 이제 그 금리를 올린 측면도 있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등급 이하의 그 신용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에서 4%면 이제 시중금리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대출 수요가 줄은 부분들은 4월 말부터 저희들이 코로나 환자 수가 이제 한 자릿수로 줄어들면서 소비 심리가 서서히 회복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1차 대출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WHO에서 팬데믹 선언을 3월 12일 날 하게 되고 그 당시에 매출이 제로 내지 40에서 50% 떨어지는 거는 기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다 보니까 대출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지금은 조금 한숨을 돌린 상황이 아닌가 그 영향도 크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 소상공인 대출이 정말 어려운 분들, 꼭 필요한 분들한테 가야 되는데 앞서 이제 1차 대출 때 정말 꼭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또 지적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좀 올린 측면도 있어요. 사실은 1차 대출 때 반드시 이 돈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인데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대출 일단 받아서 다른 용도 좀 사용해야지 하는 분들도 아마 소수지만 계시긴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자격 조건이 되는 분들은 대출이 웬만하면 나왔으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 아니면 받아가지 말아라. 이번에 아마 금리가 올라간데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의 수혜를 보는 사람이 그 총량으로서는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은 뭐 긍정적이라고 봐야겠죠. 네. 여튼 1차에 비해서는 예. 이게 수요가 확 줄다 보니까 예. 뭐 은행 창구가 어제 이제 긴급지원금도 동시에 은행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서 좀 왕창 몰릴 줄 알았는데 조금 한산했다 그래요. 상당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좀 전에 소비심리 회복 탓도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상공인이 289만 명입니다. 통계상으로. 여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한 130만 정도가 가입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가장 그 코로나 피해가 극심했던 3월 달에 보면 무려 950억이 대출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4월 달 들어서 219억이 대출됐고요. 그리고 5월 들어서 지난 15일까지 63억밖에 대출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부금 내 대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하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낮습니까? 금리가 2.9%입니다. 2.9%. 9%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에 950억이었는데 4월에 219억으로 확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급전이 필요한 분들이 대부분 3월이 가장 긴박했던 상황이고요. 지금은 그나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매출이 증가하면서 급한 불은 끊지 않나 이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제 풀려서 소비가 조금 늘어나면서 당장 급한 이 자금난은 조금 벗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차 대출의 그래도 규모가 1차 대출은 최소 3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1,000만 원밖에 이번 안 되기 때문에 이 매력이 좀 더 낮은 게 아닌가. 금리는 높고 한도는 낮고 별로 그렇죠. 당기지 않는 그런 게 아닌가. 사실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애매한 거예요. 직원들 인건비를 주고 월세까지 내기도 좀 빠듯하고 월세만 한 2달치 작은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2-3달치 월세만 낸다고 보기에도 금리가 그렇게 유리한 조건은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최근에 저희 지금 방송하고 있는 상암동 일대에 비어있는 가게들도 보면 권리금이 없거나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월세는 종전보다 50에서 100만 원 떨어져 있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1,000만 원이 아주 큰 일을 도모할 만큼의 금액이 아니면 그 정도의 메리트가 없는 거고요. 어쨌든 1,000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비단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내가 더 이상 더 아주 굉장히 좋은 조건이 아니면 빚을 내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소상공인 대출이 그래서 가계 대출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결국은 그런데 저는 이게 명확히 구별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소상공인들 대출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운전자금 대출이라는 건 결국 가게 운영에도 들어가지만 생계비로도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면 가게를 유지하는 데 쓰이게 되는 거고 순차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직원을 고용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가 업황이 나빠지면 무급 가족 노동자가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생계비로 일부 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네. 이런 대책이 사실은 뭐 금리는 좀 높지만 의외로 이런 대책이 있는 걸 모르는 소상공인도 여전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업 중앙회 조사에서 뭐 그런 게 좀 있었다면서요.
저희들이 예. 그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네. 현재 그 정부 지원 대책 중에서 모르는 분들도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 정보에 어둡지 않습니까? 네. 예. 예를 들어 뭐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지 왜냐하면 종업원들 같은 경우 소상공인들은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장 어렵다고 해서 내보내기보다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을 하면 네. 휴업수당이 90%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예. 많은 분들이 이제 하루하루 먹고 살다 보니까 정보에 어두운 경우가 사실 많이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상공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때 좀 적절하게 중소기업 예. 중앙회에서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수단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우선은 이제 수시로 이제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저희들이 가장 효과 있는 지원책을 이번 코로나 전국에서 봤을 때 소기업 소상공공제인 뭐 노란우산공제가 가장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들 산하의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조사 결과 이제 중기중앙회에서 코로나19 예. 관련 소상공인 500곳을 설문조사한 예, 예. 결과인데 예. 이 조사 결과에 보면 이제 정부 지원을 안 받은 혹은 예. 못 받은 경우의 경우 이유가 어떤 이유들로 나왔습니까? 그 가장 큰 부분들이 예. 우선은 뭐그 아무래도 이제 이 자세한 사항에 예, 대해서 알아볼 만큼 예예 뭐 여유가 없는 분들 워낙에 이제 그렇죠. 그 장사하시느라고 바쁘니까 예예 이 하루하루를 맞기 어렵잖아요. 근데 예, 그런 예. 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았고요. 예, 예. 또 까다로운 신청 방법도 예. 25%나 차지하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지원 요건 미달해서 거절당한 경우도 좀 있고. 예예 근데 이게 소상공인 지원책이 다양히 많이 있는데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저희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또 보면은 그분들이 예, 예. 좀 알고 아까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있었다 그랬죠? 아까 이제 소기업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가 있습니다. 노란 우산공제. 예, 예. 네. 그럼 그걸 많이 활용을 좀 해야 되겠네요. 예, 예. 네. 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박연미 평론가님 네. 보시기에는 뭐 정부 대책이 여러 개 나왔지만 좀 더 필요한 대책, 또 해야 될 대책 그런 건 어떤 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마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대출이 있으실 텐데 당분간 원리금 상환을 좀 밀어준다든지 뭐 이런 적극적인 그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출을 통해서 대환 대출을 하거나 금리가 좀 낮게 갈아탈 수 있게 도와주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어찌됐든 그것도 다 빚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빚내서 빚을 갚을 때라기보다는 잠깐 소나기를 좀 피해가게 해줘야 되는 그런 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보면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한계 기업이나 한계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일단 채무의 그 거의 무제한으로 보증을 서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사이즈가 큰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요 사태를 좀 지나가면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들은 돈 벌어서 갚을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이 엄혹한 시장 논리에 따라서 경쟁력이 없으면 이 사태 속에서 구조조정되는 가게도 있겠습니다만 네.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 잠깐 손님이 적어서 문 닫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호 부장님도 그 예, 예. 이 대출 지금 이제 예. 보증 지원이 절실히 예. 필요하다 그랬는데 예, 예. 또 어떤 게 더 급할까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 대로 5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예. 가장 그 절실한 부분이 우선은 세금 부담, 뭐 4대 보험료도 포함이 되겠죠. 이 세금 부담 완화를 가장 높게 꼽았고요. 예. 다음이 이제 운전자금 지원, 운전자금 자금 지원이 우선은 이제 매출이 떨어지면 그 운전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자금 지원이 그다음 필요하다. 다음은 이제 이번에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가지고 소비 지원책을 폈습니다만은 정부가 이 다양한 소비 지원책을 좀 진작시켜 줬으면 좋겠다. 네. 이 세 가지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세금 부담 완화라면 간이과세 대상을 좀 넓혀달라는 건가요? 어떤 게 세금 부담 완화에서 가장 큰 건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고용보험료에 대한 뭐 납부 유예라든지 그 간이가세 부분도 해당도 될 거고요. 네. 법인세라든지 소득세에 대한 감면 그런 것도 혜택. 세금을 좀 낮춰달라. 물론 지금 정부에서 대구나 경북 같은 경우 예. 재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와 이제 법인세를 그 한 뭐 60%까지 감면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대구지만 네. 아직까지 이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도 사실은 큰 부담이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가 이제 자영업자로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하려는 네. 그런 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정작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라고요.
뭐 구체적으로 제도의 방향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부담이 된다가 보다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 400만 명 정도 되는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주었는데 실제 가입률을 보면 1%가 안 됩니다. 네. 0.4% 미만에 머무르고 있는데 가장 최신 통계를 보면요. 예. 왜 그러는지를 생각해 보면 일단 회사 다니면 회사하고 근로자가 반씩 내잖아요. 그렇죠. 0.8%씩 나눠서 부담을 지는데 1인 사장님이다 하면 본인 보험료를 본인이 100%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소득에 비해서는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네. 많기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언제 받을지 모르는 보험료를 내가 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의견 가지신 분들 계실 거고 또 한 가지는 아마 그 소득이 너무 낱낱이 공개되는 것에 따른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아주 극소수는 있을 수가 있겠죠. 해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뜨겁게 환영받는 것 네. 같지는 않습니다만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는 뭐 확고해 보입니다. 글쎄요. 정부는 이제 전 국민 고용보험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뭐 예, 물론 예. 전 국민이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예, 예. 건강보험은 아니니까. 예, 예. 그런데 자영업자도 지금 검토하는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예. 정작 자영업자는 우리 박연미 평론가 예, 예. 말씀처럼 예. 상당히 신중한 그런 예. 상황인데 중소기업 중앙에서는 어떻게 그걸 추진을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 같은 네. 경우에 이제 고용보험을 하나의 준조세로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영업자 같은 경우 장사를 하다가 그만두면 우선은 업종을 바꾸서라도 다시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선 실업자라기보다는 새로운 장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향에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이 코로나 상황으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기업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게 준조세 부담이라든지 세금 부담 완화를 꼽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건 신중히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험은 원하는 사람이 들기 때문에 예. 세금은 아닌데 그조차도 버겁게 느끼는 그렇죠.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러면 정부는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국민적 그 공감대를 충분히 수렴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저희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다가 이제 망한 경우에 새롭게 창업을 할 때 다시 재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전액 부담을 다 하고 그다음에 납부한 금액의 한 2.4% 정도까지 부금에 대한 이자를 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려면 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는 얼마까지 대출을 해주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납부한 부금 내에서는 다 대출을 자기가 할 수가 낸 있습니다. 돈만큼? 예, 예. 저희들이 원래 부금 내 대출 금리가 3.4%였는데 지난 2월 13일 코로나로 이제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시적으로 0.5%를 인한 2.9%로 현재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네. 경제 위기가 뭐 지금은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이렇게 조금 넘어가는 듯하지만 뭐 이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말 중장기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게 많거든요. 네. 아까 대출 보증 지원도 시급하고 세금도 있고 또 뭐 어떤 분야에 대한 이런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까요? 저는 그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 네.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정책이 도와줄 수 있는 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는 것, 역발상이 오히려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최근 들어서 장사가 안 되는 곳들은 참 힘들지만 또 밀키트 같은 것들을 판매해서 멀리 있는 손님까지 잡는 가게들도 늘어나거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아이디어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자구책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되고요. 그 마을에서 마을 손님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많이 열렸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회사 근처에만 모이지 않고요.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도 생활상이 변할 거고 52시간 제도 때문에 동네 상권에서 소비할 일이 많아졌거든요. 그렇다면 이 손님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스스로의 아이디어 싸움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예. 이 경제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말씀해 주시죠. 뭐 두 가지일 건데요. 우선은 소상공인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요즘은
뭐 홍보 채널도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블로그부터 네. 시작해가 유튜브부터 시작해가 이런 새로운 뭐 유통 변화에 따라서 이번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야 될 거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이제 법안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 그다음에 소상공인 스스로의 자구 노력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또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